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으면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오늘 괴롭힘 당한 일들과 내일은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걱정이 되어 아마 잠을 못 자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제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서 스트레스성 시신으로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가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심해 억울한 마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법정 싸움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약 1년이 넘는 저의 민사소송은 올해 6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는데요. 그때는 마무리된 저의 심정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는 저의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의 승리의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회가 새로우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 가단 535651 손해배상키 원고는 접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는 저를 괴롭힌 가해자입니다. 소송대리, 법무법인, 피고는 변호사를 2명이나 썼습니다. 돈도 많이 썼겠죠, 그만큼. 변론 종결 2023년 3월 10일, 판결 선고 2023년 5월 12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만 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가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약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이 판결문만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이야기는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만 댓글로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이기고 돈은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대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이 가집행 뜻이 그 사람의 통장을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을 안 주면. 그래서 이 항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댓글이나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를 이겼는지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가 돼서 제가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공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공개된 판결문에 돈이 그대로 적혀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는 579만 1,510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손해배상 금액의 경우 두 가지의 합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치료에 사용한 치료비, 두 번째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기왕 치료비.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의학과 치료비랑 약물, 그리고 정신의학과에서 받은 검사지, 추가로 제가 한의원도 다녔거든요. 한의원 금액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로는 79만 1,510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모두 다 끝나고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얼마를 받냐고요. 그런데 제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거랑 학교폭력을 위주로 주로 합니다. 예전에는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따로 민사소송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3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같습니다. 300만 원을 받으신 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신의학과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4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신의학과를 꾸준히 다닌다면은 500만 원이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실신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가 민사소송 막바지까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 측정된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마지막까지 저를 성희롱 범죄자라고 주장을 하였거든요. 이것도 한번 판결문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해자가 이제 저를 회사에서 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고 법원에서까지 말이 나온 거는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또 열이 받더라고요. 다행히 무혐의로 나왔지만은 이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리잖아요. 성희롱이라는 게 신고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정말 이 민사소송이 양날의 검 같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으면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개인적으로 이 역으로 성희롱 신고를 당한 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제일 컸습니다.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기념으로 100페이지 가량의 전체 문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이게 100페이지라니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보통은 신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20페이지씩 전문적인 용어로 적혀있는 제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느낌이 새로워요. 보통 그냥 욕이 아니라 되게 전문적인 단어로 적혀져서 제가 이상하고 저의 가족이 이상하고 저의 상황이 이상해서 제가 정신이 질환이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20페이지 적혀 있어요. 이런 게 한 4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100페이지 됩니다. 이거를 쭉 봤는데 저희 측 변호사도 정말 잘했는데 상대 측 변호사도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측 변호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를 통해 타당하게 잘 설명을 해왔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대박인데 상대 측 변호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것을 그냥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언변이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너무 개인정보가 많아서 보여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결과는 만족합니다. 이 이야기도 중요한데 제가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제 추가로 여러가지 비용이 또 나가거든요. 녹음을 속기사에서 내는 비용도 있고 총 다 따져보면은 저는 약 1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였습니다. 상대 측은 아마 1000에서 1100만원은 더 사용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만족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상대방이 거의 한 10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손해를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 과정 자체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후회는 남지만은 이거를 진행한 것은 되게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할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주변 관계가 다 무너지고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살 충동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남은 것도 더 많습니다.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선을 넘는 불합리함에 대응했다는 경험. 둘째, 가해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셋째, 좋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났다는 사실. 넷째,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 5번째, 정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더 강해져 있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영상 하나당 한 10분씩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해볼게요. 최근에는 저의 활동이 한겨레에서 기사로도 나오고 서울복지재단 연구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담당자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고민과 저의 답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남겨놓는 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은 정말 힘든 사람들 한두 명에게는 꼭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 저도 놀라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았네요. 이상으로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늘 제가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